네, 저 쓰르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4장을 읽기로 했어요. 이 4장이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가장 엑기스였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장, 쓰기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인생의 문제도 쓰기만 하면 풀어진다고 하는 이 저자의 철학이더라고요. 일단 쓰려면 일단 책상을 세팅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책상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 이 저자는 단언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책상 세팅 간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단은 태블릿, 노트북,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책을 놓는데요. 근데 태블릿은 전자책, 밀리의 서재를 주로 보고요. 종이책은 이제 보다가 주제 관련된 책 만약에 밀리의 서재나 전자도서관에 없으면 그걸 빌려다가 아니면 사서 보게 되는데 그 종이책에서 인상적인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저자 생각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플러스 내 생각을 넣어서 문장 수집이라고 하는 폴더에 넣는데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제가 그림을 갖고 왔고요. 책은 못나질수록 애정은 더욱 깊어진다고. 그래서 책을 사면 굉장히 깨끗하게 보고 다시 중고 시장에 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책은 험하게 다룰수록 나한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여기에 이분이 책 표지 끝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자기 책상에 풍경을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쓰기에 일상적인 풍경을 이렇게 책상 위에 전자책, 데스크탑, 그다음에 참고 도서, 그다음에 따뜻한 차 한 잔, 그다음에 문장 메모지, 그다음에 시계, 그리고 달빛 가득한 창문. 이거는 그냥 감성적으로 넣으신 것 같고 프린터기. 그래서 자기가 쓴 책을 아니면 쓴 문장을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읽어보고 교정 보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의 일상적인 책이고요. 일단 본인이 보통 고민할 때 전자책이나 종이책이냐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근데 종이책이 좋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이제는 시간과 효율을 따졌을 때 전자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문제 푸는 최적의 도구를 본인만이 찾으면 된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여기서 엑기스 중에 하나가 문장 수집 노트. 물론 우리가 노트에다가 적고 좋은 문장은 그냥 그대로 따다 쓰긴 하는데 이분은 머릿속에 물음표를 켠 상태에서 와 하고 느낌표가 오는 그런 문장을 찾아내는 순간 그 문장을 자기 걸로 온전히 만들려고 그 문장을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문장 수집 폴더에 넣는데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밑줄 그은 문장은 가운데 노트북에 반드시 적는데요. 그리고 필사가 아니래요. 자신의 생각을 교체해서 적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한 달에 나중에 한두 번 그 문장 수집 폴더를 열어가지고 읽어본대요. 아, 좋은 문장이다라고 느낀 것은 영감의 차원이고, 그 문장이 피부를 파고들어 현실에서 자기의 삶의 서사를 열어주는 물길이 되어준다면, 이제 지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문장은 나한테 계속 되씹을수록 곱씹을수록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문장을 내 문장으로 다시 내온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쓸데없는 능력이 필력이래요. 그래서 글을 쓰라고 책을 쓰라고 하면 나 글쓰기를 배우지 않았어. 나 필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문장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고자 하는 이유와 그리고 읽었으면 하는 대상, 그리고 이 책을 내가 냈을 때 누구한테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지,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그거 설명할 수 있다면 쓰면 된대요. 그래서 주제는 깊은 밤에 가로등 불빛처럼 나를 또 흔들릴 때, 어, 바른 방향으로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시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기 위한 읽기는 분투하는 글쓰기래요. 목적 있는 글을 통해서 주변 현상을 이해하고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삶에 적용해 보는 게 글쓰기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글 쓰고 나면 좀 읽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읽어주는 동료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모임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글을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봐주고 합평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합평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그 평에 굉장히 흔들려요. 나 진짜 나 못난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비하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비난이 아니라 비평을. 그게 아니라 진실한 조언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가셔서 내 글을 보여주고 다루는 게 되게 좋고요. 쓰는 인간은 고민하는 인간인데요. 여러 겹의 컨셉이랑 캐릭터가 겹쳐지면 여기 문제가 굉장히 다채롭고 복합적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평범하고 일상의 단조로운 삶은 굉장히 캐릭터가 단순해요. 하지만 내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면 내 감정이나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사건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걸 쓰는 걸로 하면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 그러면 아, 난 정말 소재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쓰기의 과정은 문제이고 완결된 글은 해답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내고 풀기를 반복하라고 합니다. 쓰기는 그 자체로 목적이고 결과라고 합니다. 쓰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주제를 찾을 때 자신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감정이 있대요. 불안, 공포, 외로움, 초라함 이런 감정을 자꾸 되새겨서 그 감정과 얽힌 사건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가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점에까지 온다고 하거든요. 그때 돌아가서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고 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계속 유추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문장이 다듬어진다고 하거든요. 좋은 문장의 조건은 필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 잘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잘이라는 의미는 경험을 진실하게 서술하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다운 글을 힘있게 밀고 나가라는 뜻이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내 온마이웨이로 내 길로 가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정신으로 솔직한 생각으로 밀고 나가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당신이 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4장, 4부, 5부, 6부, 7부, 9부까지 정리까지 해서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